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심인 남자 리뷰어즈입니다. 너를 닮은 사람 8회. 그러니까 딱 드라마의 절반이 지나간 상황. 즐겨보던 사람들은 점점 더 깊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싱크홀 같은 드라마. 눈으로 보이는 화면도 화면이지만 정확하게 심장을 겨냥해 대사로 두들겨 패는 드라마. 이제는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인지 따위는 잘 기억도 안 나는 드라마. 이게 바로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의 매력입니다. 드라마 초반만 해도 여타 치정 드라마답게 바람이 불어닥친 곳인 희재와 우재의 욕이 거의 다였고, 당연히 복수를 준비하는 쪽인 혜원의 감정에 이입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게 드라마가 진행되면 될수록 상황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세상 뻔뻔한 희주와 기억상실임에도 또 슬슬 시동 거는 우재의 욕은 여전했지만 조금씩 혜원이 너무 답답하다는 시청자분들이 생긴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뭔가 시원한 복수를 기대했건만 이게 복수인 건지 분탕질인 건지 모를 주변 탐색만 계속되고, 그렇게 느려지는 복수 속에 우재와 희주는 계속 부딪히고, 또한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왠지 혜원의 모습에서 우재에 대한 미련이 남아 집착하는 모습까지 보이니 충분히 답답해 하실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저 또한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리뷰 또한 집착의 끝은 불행이라는 뜻의 리뷰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오늘 8회 혜원의 할아버지가 등장해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놀라기도 했죠. 하지만 8회가 모두 끝난 지금 살짝 멍한 상태인데요. 왠지 대반전은 이미 시작되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회부터 지금까지 제가 느낀 모든 감정은 함정에 빠져 있던 거죠.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오늘의 히든 포인트는 바로 혜원과 밥바사장 상호의 노상대담. 길지 않은 시간 진행된 이 둘의 대화 속에 혜원의 모든 계획과 모든 마음이 다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 느껴진 건 혜원의 마음이었는데요. 그녀는 상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재와 헤어졌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고작 남자 하나 때문에 젊은 여자가 왜 인생을 포기하냐, 그 남자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상황만을 놓고 모든 걸 평가해 쉽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당한 것도 난데 한심하다고 욕을 먹는 것도 나였다. 왠지 뜨끔해지는 대사였는데요. 바로 어제까지 저 역시도 그런 얘기를 리뷰에 하고 있었죠. 놓으면 편해질 텐데 왜 집착하는지 모르겠다며 혜원에게 쉰소리를 했던 사람들처럼 저 역시도 쉰소리를 해댄 거였죠. 이렇게 직접 혜원의 마음을 듣고 나니 어제와는 완벽하게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억울했겠다. 혜원이 진짜 미친 듯이 억울했겠다고 말이죠. 그런 혜원의 마음을 알고 다음 대사, 그 사람들도 느껴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들으니 몰랐던 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혜원이 원하던 게 미련이나 집착이 아닌 확실한 복수가 맞다는 것을요. 과연 그럼 그녀는 어떤 복수를 준비 중일까? 이 부분에 대한 답도 노상대담을 통해 힌트가 나왔는데요. 혜원이 상호에게 헤어졌다 다시 만난 사람들은 또 헤어질 확률이 크다고 얘기를 하자 상호는 그건 그냥 숫자 노름이다. 헤어질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헤어지고 잘 될 사람들은 서로 조심하니 더 돈독해지는 거다 라며 딱 누구나 할 수 있는 위로를 전했죠. 그때 혜원이 보인 반응은 어느 쪽인지 궁금하다였고, 상호가 곧장 혜원 씨는 잘 되려는 쪽 아니냐고 물었더니 혜원은 아니요, 저 말고 다른 쪽이요 라며 기준이 되는 대상이 본인이 아닌 다른 쪽이라고 언급하죠.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난 억울하다, 날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에 들어갈 대상은 희주와 우재.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사람들은 또 헤어진다잖아요. 과연 내가 아닌 다른 쪽의 그 사람들은 어떨까 궁금하네요. 에서 다른 쪽 또한 우재와 희주. 결국 혜원은 상호에게 그리고 시청자에게 노상대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 계획을 모두 알려준 거죠. 내가 좀 답답하게 굴었다고 다들 내 욕하고 있었지? 제일 억울한 건 나야. 복수는 이미 실행 중이었고, 내 복수가 뭐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거였어. 정희주, 서우재, 저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는 것, 그리고 다시 사랑에 빠지게 하는 것. 내가 서우재의 약에 손을 좀 댔지. 당신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야. 와, 저거 약 바꿔치기해서 기억 못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지 옆에 잡아두려고 집착 장난 없네 라고 말이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어. 기억이 돌아오지 못하게 한 건 맞지만 그 이유가 서우재를 갖기 위해서가 아닌, 혹시 서우재의 기억이 돌아오면 정희주에게 버림받았던 기억 때문에
둘이 다시 사랑에 빠지게 하려던 내 계획이 틀어질까? 그게 걱정되었던 거지. 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내가 서우재를 정의주 앞에 데리고 나타난 것이 정의주를 압박하고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려던 거라고. 아니야. 내가 서우재를 정의주 앞에 데려다 놓은 것은 처음 정의주와 서우재가 만나서 사랑에 빠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두 사람의 시작을 미술로 만들어 준 거였지. 그럼 왜 다 일부러 계획한 상황이면서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고 질투하듯 보였냐고? 비슷한데 달라. 질투가 아니라 짜증이 났던 거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 될 놈들이라고. 만날 사람들은 다시 만나게 되겠지 라고 말이야. 특히나 선배의 성격은 내가 제일 잘 알기도 하고 말이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기에 둘을 붙여놓은 건 맞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가까워지는 걸 보니 알고 있으면서도 짜증이 난 거지. 그게 질투로 보였을 수도 있고. 그럼 결국 복수가 목적이었다는 건데 굳이 왜 결혼식까지 하는 건데? 내 나레이션 기억해? 내 불행을 전시하고 싶다고 했던 거. 나를 불행하게 만든 주체 정의주와 서우재. 그 둘이 나를 기만했던 기억. 웨딩 사진을 찍던 그날. 이 결혼식 그날과 많이 닮아 보이지 않아? 아마 저 둘의 기억 속 사랑을 끄집어내서 완벽하게 되돌려 놓기는 이것만한 게 없겠지. 봐봐. 벌써 저렇게 둘이 가까워졌잖아. 어때요? 순간 연극 같은 리뷰가 되었는데 혜원의 감정이 좀 더 잘 전달되지 않았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혜원은 도대체 어떻게 되길 바라고 이런 계획을 세운 걸까요? 아까 노상대담에 나왔던 단 한 줄, 니들도 나처럼 돼봐라. 내가 느낀 기분을 느껴봐라. 이게 포인트겠죠. 나처럼 불행을 겪어봐라. 그땐 무사히 넘어갔지만 이번엔 꼭 시어머니한테 걸려봐라. 혜원이 본격적으로 박영선의 앞에서도 알짱거리는 이유겠죠. 박영선 성격에 분명 구혜원의 뒤를 캘 테고 구혜원의 뒤를 캐다 보면 서우재, 정의주의 그림자도 밟게 될 거라는 계획. 안리사에게 자꾸 서우재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건 자신의 가족이 고통받았던 것처럼 정의주의 가족도 고통받고 그걸 넘어서 자신의 딸에게 지독한 원망을 듣게 하려는 계획. 현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이유는 너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기분을 느껴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혜원이 바라는 가장 큰 그림은 그렇게 다시 니들 둘이 사랑에 빠져서 이번엔 꼭 불륜의 대가 스스로 파멸하는 불행을 겪어보라는 것. 벗어나려 했지만 벗어날 수 없는 두 사람, 희주와 우재. 이렇게 계속 우재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리사도 호수도 능력도 동미의 말처럼 많은 걸 잃게 된다. 함께 있기에 사랑에 빠진다면 둘 중 하나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모든 걸 지킬 수 있다. 결국 희주의 캐리어엔 우재가 들어가게 되고 희주는 혜원의 뜻대로 영원한 불행,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가장 밝은 순간 담고 싶던 혜원의 모습이 아닌 가장 어두웠던 혜원의 모습과 또 닮아져 간다. 그래서 너를 닮은 사람이 된다. 물론 또 굉장한 똥촉이 될 수 있지만 과감하게 뇌피셜을 한번 해봤는데요. 과연 여러분은 혜원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저는 리뷰어제였습니다.